정확하게 10년 전인 전성절 중국 70주년 기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일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 적절치 않다는 그런 분위기였어.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용단을 내린 부분은 그때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중국 전성절 창마하면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나름 확신을 가지고 뭔가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었는데. 근데 되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중국 70주년 이 전성절에 참여하는 이 자체를 보이콧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서방은 거의 안 갔어요. 근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간 거거든요. 그 뒤로 그러면은 그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했냐. 그것도 아니면서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전성절에 참석해서 열병을 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군인들을 보고 열병까지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미국이나 다른 우방 국가들이 상당한 우려를 넘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거든요. 그 반대급부로 사드가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런 그 우리의 아픔이나 좀 외교적으로 실책을 다시 우리가 꼬시고 본다면은 한미 동맹을 확고한 가운데 간세 협상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시적인 성과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성숙되지 않으면 저는 뭐 대통령께서 못 가는 사항이라면 중국 전승절 초청 타진했다. 이 전승절이라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승전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을 좀 가져요. 이게 9월 3일인가요?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거죠.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시험대다. 좀 더 보죠. 9월 베이징에서 80주년 전승절 80주년 행사예요. 대통령실은 지금 소통 중입니다. 어떤 뭐 결정한 건 없고 소통 중이다. 그런데요, 이게 전례가 좀 있었어요. 전례가 과거에 여기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전에 이天安문 광장의 이 망루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초청받아서 참석을 했거든요. 이 행사에. 근데 미국이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고 그리고 중국 이 사드 배치 이런 게 사실 논란이었었는데 이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보면 사드 배치 수용했고 중국은 한한령 경제보호가했고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줬던 참석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전문가들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 그리고 중전승절 참석 이거 신중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또 조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2015년 9월이니까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전승절 그때는 70주년이에요. 참석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이어가 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직 정상회담 만나는 약속 못 잡았는데 정부 시진핑의 초청장 고민이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외교 대상인데 우선 만나고 난 뒤면 조금 편안해가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시진핑의 초청장이 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내냐 이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 내용이 있어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도 변수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때 시진핑 주석 와달라고 우리가 초청을 이미 한 상태인데 정부는 한미 한중 관계 검토에 결정하겠다. 시진핑 주석 2014년 이후 우리나라 온 적이 없어요. 그 사이 한국 정상은 3차례나 중국을 갔는데 이런 것도 다 고려 대상이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거 두 분께 단적인 제가 질문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재명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초청에 응해서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못 갑니다라고 뭐 거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선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특히 애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자신의 이미지나 또 자신의 어떤 그 정책 기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우선하면서 실용주의적 외교를 펼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인데 예.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한미 지금 현재 동맹의 근간을 둔 서방하고의 관계가 더 우선시 중요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 전인 전성절 중국 70주년 기념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일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 적절치 않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용단을 내린 부분은 예. 그때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중국 전성절 창마하면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나름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뭔가 네.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었는데. 근데 되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중국 70주년 이 전성절에 참여하는 이 자체를 보이콧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서방은 거의 안 갔어요. 예. 미국은. 근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간 거거든요. 그 뒤로 그러면은 그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했냐. 그것도 아니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하고 한국 정부의 그 엄청난 갈등 구조가 되는 사드름을 그때 조금 저 틈을 또 여건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드 한국 배치 문제를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이런 문제도 있고 북한은 또 북한대로 핵실험을 또 강행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고 난 뒤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힘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무역 이 엄청난 해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만날 일정이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안 잡혔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성절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하는 걸로 하면은 앞으로 미국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예. 또 일간에서는 이렇게 봐요. 한미일 이런 상당히 그 동반자 협력 관계를 갖다가 군사적 협력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이게 중국 정부의 중국 당국의 초청으로서 그런 부분이 숨어 있는데 예. 그래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승절 초청 문제가 이게 외교 일정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복잡한 선상을 나누는데 9월에 열릴 전승절 행사를 참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는가 아니면 10월까지 기다려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가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못 만난 상태인데 먼저 중국 주석을 만나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고려 사항들이. 최인호 전 의원께서는 먼저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하나 좀 보겠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의 반응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겁니다. 70주년 전승절 당시에 한국 지도자가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잖아요. 한국 지도자가 초청에 따라 참석해 좋은 결과를 거뒀다. 이 좋은 결과는 중국한테 좋은 중국 결과라는 입장이죠.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좋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행사에 한국 쪽 참석을 환영한다. 굉장히 바라고 있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러면 또 부담이죠. 우리도 또. 최인호 전 의원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방금 김성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외교의 근간이 한미동맹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외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미동맹 또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천명을 했고 또 실천을 하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 관세 협상이 가장 절박한 과제고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의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한 2, 3년간의 한국 경제, 특히 수출 이런 문제들에서 좀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최소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손해보지 않는 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그 협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서적이라든지 또 대외 관계에서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쉽게도 지난 G7 정상회의 가셨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로 그것 귀국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정상회의가 불발됐지 않습니까? 우린 사실 좀 만날 수 있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거기서라도 좀 만나서 여러 가지 협상도 좀 하고 서로 워밍업도 좀 제대로 해서 향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정상 일정도 좀
잡고 예.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은 좀 편한 상태에서 그렇겠네요. 전성절의 참석도 예. 좀 신중 또 적극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나토 회의는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도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도 정상회담이 날짜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예. 또 제대로 한번 만나서 어떤 큰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중국이라는 미국의 가장 패권 경쟁에서 가장 큰 그 경쟁 국가의 전성절 행사, 예, 또 군대 행사에 그렇죠. 참석한다. 열병식이 이루어지는 행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것은 후과가 상당히 있지 않겠나.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전성절에 참석해서 열병을 또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 군인들을 보고 열병까지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미국이나 다른 우방 국가들이 상당한 우려를 넘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거든요. 예. 그 반대급부로 사드가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런 그 우리의 아픔이나 좀 외교적으로 실책을 다시 우리가 꼬시고 본다면은 한미 동맹을 확보하는 가운데 간세 협상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시적인 성과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예. 그리고 성숙되지 않으면 저는 뭐 대통령께서 못 가는 사항이라면 대통령이 아주 비중 있는 인사 누군가 대신 그렇습니다. 갈 수도 뭐 있는 거 총리를 아니냐. 보낼 수도 있고요. 오. 또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그런 정치권의 인사를 특사 자격으로 해서 파견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대안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거나 적극적인 검토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직 의원께서 받으신 질문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답을 할 텐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을 받는 답변이 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